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218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74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2%의 하락세 218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46,000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호재에 힘입어서 어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4,800억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3,500억 원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현재 1.45% 상승하면서 77,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SK하이닉스 7%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갈수록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또 업계 공급 조절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저점은 1분기에 형성된 이후에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증권사의 분석인데요.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늘 약보합 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38만 1,000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 측이 이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을 배터리 공급하는 차량으로 포함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함께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0.4%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4,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됩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어제 2%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2% 다시 한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기업인 미제스토리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1% 넘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어제와는 큰 변동 없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여전히 11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2%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오늘 0.46%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신한지주가 어제 2%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3%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41,900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오늘 0.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45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보다는 일단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CJENM이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24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새 22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만 9천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89% 상승하면서 6만 8천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여전히 3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로메드가 4%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어제 4%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였는데요. 오늘 0.15%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만 6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3%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52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9만 8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현재 0.14%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6,9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어제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신작 출시 부재로 단기 모멘텀이 없다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도 현재 낮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500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5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6만 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어제 4%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우려가 좀 완화되고 하반기 투자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SK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솔브레인이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전체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제넥신이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파라다이스 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8,450원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휴젤이 현재 37만 4,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후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대규모 매수세와 더불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2017년 2차전지 전해질과 반도체 특수가스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인 6불화 부타디엔 캐파가 연 80톤에서 연 180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라인은 시운전 중인데 1분기 말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또 살아날 것으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고, 또한 후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고객사와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5년간 2,34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해서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전해질은 중국의 난통법인 캐파가 연 400톤에서 3,800톤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예정보다 증설 스케줄이 지연됐기 때문에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신규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로컬 2차전지 업체 위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는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로 인해서 증가율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가 소외되면서 주가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2차전지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8,35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기도 했고 이 한 달 동안 3거래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 현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5일에 주셨던 이노션 0.84%, 그리고 SK텔레콤 0.8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11일에 주셨던 파트론 5.1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3월 8일에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5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글루 시큐리티는 5.15%, 네오팜은 4.98%, 그리고 LG 이노텍은 4.8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3월 8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도 역시나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HDC 아이컨트롤스는 0.48%, 한독은 3.77%, 그리고 3월 8일에 주셨던 경동나비엔 11%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 바이로메드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5% 이상 가지고 가고 계시고요. 4위에는 신세계 INC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8.5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파맵신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나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현재 11%에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는데요.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4.2% 현재 달성했습니다. 1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는데요. 추천일이 2월 1일이고요. 수익률이 19% 넘으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호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선 ENT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3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인선 ENT는 16.64% 이상 상승하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4위에는 위즈윅 스튜디오에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8%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T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1%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도 노바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9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37.15% 넘었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첨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딱 한 달 됐네요. 48%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수익률 전체 탑8입니다. 8위에는 일단 이용호 팀장이 노바렉스 올라와 있는데요. 37.15%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BP도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41.2%가 넘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6.73%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48.19%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4위에는 이용호 팀장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첨보 올라와 있고요.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48.95%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이제 좀 순위가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49%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는데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무려 56%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58.56%가 넘었고 현재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2월 1일에 두호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19%가 넘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33,88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계속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두홀은 아시다시피 47년 업력의 국내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벗어나 해외 고객사의 매출 비중을 확대 중에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내장재 원단, 시트카바, 에어백 생산업체로서 현대 기아차의 베스트셀러 모델 수주로 성장했는데 2017년 8월 스웨덴의 내장재 전문기업 보고스테나를 인수함으로써 현재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부품사들도 동반 하락했는데 이제 두월은 아마 제자리를 찾으면서 상승 트렌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작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0% 증가한 4,83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306억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인수했던 보고스테나의 지난해 실적이 반영되면서 외형과 이익이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양호한 외형 성장과 수익률을 실현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역시 전년 대비 6% 증가한 5,100억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3% 증가한 315억으로 기록될 것인데 한국법인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모델에 대한 신규 납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제네시스 GV80도 투입이 되면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법인은 시장 수요 호조와 함께 현대차 브라질 법인의 상산 능력을 확대한 효과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총이 거의 1,000억이 넘음으로써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할 텐데 사실 매출액이 거의 4,000억이 육박하는데 우리 시총이 1,000억 굉장히 적고 다음에 PBR도 그러다 보니까 0.7 수준, 퍼도 집근 7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총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가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2차 상승이 기대되고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렸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2차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서 저는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고요. 두 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서 2월 22일에 첨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수익률이 48.95% 넘었습니다. 이제 목표가로 벌써 3차로 주셨는데 78,0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 첨보도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제 뭐 2월 중순에 이제 상장된 전기차 소재 스내기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감사 시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첨보 또한 약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고성장주 비소년 현상이 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사가 원가 경쟁력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중국 업체보다 30% 정도 이상 저렴한 가격에 소재를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술력이 바탕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경쟁 업체가 당사가 제조하는 이제 소재 영역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사 소재 업체들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또 첨보 같은 경우는 단일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에 따른 판매 단가가 인하 압박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연구소에서 소재 개발을 이미 완료해서 공정에 적용이 되면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아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희 부사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도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는데 사실 보면은 마이크론 어떤 감산 효과 때문에 우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떤 효과,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올랐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워낙 그 종목들이 종목 장세 굉장히 지금 굉장히 그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때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서 이러한 어떤 우리 반도체 관련 기술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전에 부사장님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 리포트가 나올 때가 사실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뭐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 거 우리 실적보다는 현재 그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제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 회사 실적보다는 지수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뭐 레포트도 좋게 나온 거 좋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상황 그거를 계속 보시면서 선물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이제 뭐 설명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업종별이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간 이제 많이 내리고 좀 오르지 못했던 업종은 종목을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이제 그간 좀 강하던 종목이 좀 감사 보고서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제 한 뭐 3주 정도 박스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이제 시총 2위인 신라젠 최근 패턴을 보면은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고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좀 갇혀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가 이제 다들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 발표가 마무리되고 시장이 좀 턴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요, 마이크론 호재에 힘입어서 반도체주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조금씩 눌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나타냅니다. 예상과 함께 움직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상승하면서 4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78,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3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판이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2%대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46,8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0.79% 빠집니다. 37만 9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38만 원 선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요. 현재 12만 4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 좋지 않습니다. 오늘 8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대신에 포스코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34만 원대도 아니고요. 33만 원대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LG 생활건강 0.58% 상승세로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0.35% 상승하면서 2,192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59% 상승하면서 7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7% 상승세, 그리고 CJ E&M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2만 원 선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0.89%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6만 8천 원대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포스코캠텍 0.76%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6만 6,4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코스닥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HLB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0.31% 상승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0.44%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록 티슈진이 현재 0.81% 상승하면서 3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가 현재 0.43%의 소폭이지만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세 딛고 이렇게 상승하는 건데요. 16만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2015년 11월 17일 설립되었고요. 지주회사로서 베트남 내 설립되어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화승 비나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 신발을 ODM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는 이제 신발 분야의 OEM, ODM이 더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디다스 그룹의 경우 11개 벤더가 전체 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산제품은 아디다스 제품과 리복 제품군으로 나눠지며, 아디다스와 아디다스 러닝을 리복은 리복 보야를 생산하는데, 자회사의 높은 가격 경쟁력이 납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화승비나의 생산량과 생산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지표를 보면은 12개월 선행표는 13.24, PBR은 2.65, 부채 비율은 172%, 유보율은 780%서 약간 재무지표는 이렇게 썩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닌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제가 일단은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운동화의 경우에는 요새 기능, 퍼포먼스가 중요시되는 품목이죠. 최근 패션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 세계 애슬레저 열풍이 불면서 신발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화는 최근 소비가 가치 지향의 패턴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위해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몇 안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의류에 비해서 몇 개 브랜드들이 소비 집중도가 높은 것도 특징이죠. 최근에는 운동화에 패션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동화는 스포츠 브랜드 가치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들의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 개선을 주도한 품목은 모두 신발이었으며 신발 매출 비중이 상승할 때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 나이키의 경우에 신발 비중이 2011년에 55%에서 2015년에는 60%까지 상승했는데 이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230%에 달했습니다. 아디다스의 신발 매출 비중은 2014년 46%, 2018년에는 58%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는 2015년에서 2018년간 4년간에 310%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가 어글리 슈즈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2017년 가을 시즌에 등장한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를 시작으로 이른바 어글리 슈즈가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기존 구두 중심의 신발에 비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의 크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어글리 슈즈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사는 2020년에 아디다스 내 점유율 20%에 도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디다스 그룹은 2018년에 협력업체를 통해서 신발 4구억 켤레,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그러한 규모를 생산했으며 2020년에는 5.4억 켤레까지 연평균 15%씩 생산량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생산 캐파는 지난해 8,160만 켤레에서 2020년까지 1,800만 켤레로 2년간 32% 증가할 전망입니다. 동사의 생산 캐파 증설을 고려할 경우에 이도로라면 아디다스 그룹 내 동사 MS는 현재 15%에서 2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 생산 제품은 아디다스 제품이 50%, 리복 제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객사의 요청으로 리복 생산 비중이 늘었고 수요일 문제로 B급 제품 생산을 밀면서 아디다스 매출 비중이 60%에서 10%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컬레당 평균 판매 가격도 2017년 12.8불에서 작년에는 12불까지 하락을 했죠. 따라서 동사의 평균 판매 가격 12불은 아디다스 1위 밴드사의 평균 17불에 비해서 무려 5% 정도 낮은 가격인데요. 올해 아디다스의 런닝화 중에서도 고가인 부스트 완제품이 3월부터 출하되면서 리복 생산 비중이 낮아져서 아마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디다스가 2019년 매출 5%에서 8% 성장을 예상했는데 북미 지역과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높은 성장을 예상한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의 2위 밴드사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MS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고 지난해 수율 하락 문제로 이익이 급감해서 아마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러한 어떤 그 저점에서 벗어나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CK가 되겠습니다. TCK는 96년에 8월 7일 고순도 흑영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국 도카이 카본으로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인저 흑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고순도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및 태양 전지현, 실리콘 인고스를 생산하는 장비용 부품, 솔리드 SIS 웨이퍼 링 등이 있습니다. 주요 웬저리인 고순도 흑연은 최대 주주사인 도카이 카본에서 그래파이트 소재를 엔화로 직접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표는 11.5, PBR은 5.46, 부채 비율은 13.4%, 유보율은 2,856%로 비교적 양호한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미세와 적층수 증가로 2019년 SIC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IC 파트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주요 식각 장비 제조업체인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의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 다변화도 진행 중인데 SI 제품의 경우 화학 증착 공정을 통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기숙료를 요구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확대 및 적정서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올해 SiC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941원이 예상이 됩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캐파 증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신규 수달 투자 약 483억을 공시를 했었는데 투자 목적은 고객사 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생산력 확대입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 확대로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단결정 SiC 웨이퍼 TAC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 진행 중인 바 단결정 SiC 웨이퍼는 미래 성장 동력 제품으로서 기존 실리콘 제품 대비 전력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전기 자동차, LED 기판, 파워 디바이스, 통신용 RF 소자로 사용될 전망으로서 TAC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TAC는 굳고온 3,750도씨를 견디는 코팅 기술로서 인저 흑연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인데 LED, MOC, VD 공정 내에서 일부가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2,252억,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869억이 예상이 되는데 미세화 적중 확대로 SiC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941억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들도 전년 대비 약 3.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퍼는 11.0배 수준인데 과거의 평균 16.2 대비해서는 약 50%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SiC 부분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가능할 전망으로서 실적 성장은 확실하다고 직접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리레이팅도 기대가 되면서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이스테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5G에 있던 장비주, 부품주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은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아마 이때가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사는 2006년 에이스 테크놀리에서 인적 분할에 에이스 안테나로 설립 후에 2010년 에이스 테크놀리즈와 분할 합병을 통해 현재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분야는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으로 기주국 안테나, 기주국용 RF 장비, 모바일용 디바이스 안테나, 그리고 RF 커넥터 등이 있습니다. 해외 10개국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에 걸쳐서 RF 업계 최상의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는 8.65, PBR은 3.13, 부채비율이 443, 유보율이 375%서 좀 부채비율이 좀 높은 게 흠이지만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현재 보시면은 뭐 언론에 나왔듯이 세계 최초 모바일 5 서비스가 상용화 경쟁에 있죠. 미국의 버라이즌이냐, 한국의 통신 3사냐. 그래서 세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최대 이동통신은 버라이즌이 4월 11일에 미국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작년 2017년이던 MS가 약 34.9%인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5G 모터 모드 비 퍼스트라는 문구를 내걸고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올 3월 모바일 5G 서비스를 개시를 예정했으나 현재 4월 중으로 일정을 미룬 상태 되겠습니다. 정부와 국내 통신 3사는 한국의 최초 5G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어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현재 5G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판매 경쟁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토로라의 Z3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지금 또 최초 누가 될 것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 모바일 5G 서비스 개시와 함께 모토로라는 모토
Z3를 판매할 예정인데 모토 Z3는 LTE 스마트폰이지만 보조 배터리 내장형 5G 모델인 모토 모드와 결합해서 5G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모토 Z3는 480불, 모토 모드는 $50 수준이기 때문에 토탈 합하면 약 530불에 일단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통신 3사가 4월 초에 5G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SK텔레콤에 4월 5일까지 5G 스마트폰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 최초 서비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성향화 서비스 시작으로 5G 관련 동사를 붙은 회사들의 주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5G 통신 장비 제조업체는 물론 부품 및 소재 업체까지도 수혜가 확대돼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지국 장비 및 부품 업체로서 현재 삼성전자와 에릭슨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에이스테크도 지금 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도 좀 자료를 내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일단 감사보 제출이 됐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TCK 그리고 에이스테크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용훈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MS 오토텍입니다. 네, 동사는 도어 모듈이나 하체, 플로어 모듈, 프레임 등의 자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대 고객은 3분기 매출 기준에 한 68%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이지만 작년 이후 테슬라의 모델 3에 핫스탬핑 부품을 공급하면서 타사 고객의 매출 비중이 좀 상승 중입니다. 특히 동사는 테슬라 공급업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중국 바이든 해외 업체 대형 OEM 등 고객 다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항상 직면 중인 문제가 또 연비 상승과 매연 감소, 매년 반복되는 최대 문제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보험사들의 연합체인 IIHS를 포함한 미국 EU 등 정부 등의 충돌 시험에서 요구되는 탑승자 안전 기준 또한 매년 강화 중으로 업체들은 경량화 외에도 차체의 강성 강화를 동시에 지금 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경량화 및 강성화에 적합한 초고장력 강판을 기반으로 하는 부품 제조에 대거 채용되고 있습니다. 핫스탬핑으로 제조된 부품 개수는 2010년 1억 2,400만 개 정도에서 폭발적인 성장에 의해서 2015년에는 3억 6천만 개의 부품이 좀 생산이 되었는데요. 동사는 이처럼 높은 기술력은 물론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공급함은 물론이고 작년부터 테슬라의 첫 대중 전기차인 모델 3에도 핫스탬핑 부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차체 부품은 여타 부품과 달리 차종별 공급업체가 좀 한 곳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적 지속성이 좀 보장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사업 부재편으로 동사의 핵심 기술인 핫스탬핑을 담당하는 명진산업이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고 향후 기업 공개 시 동사의 재무가 좀 구조적으로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적자였던 17년도 대신 16년 기준으로 펄이 한 2.9배 정도 수준의 주가인데요. 향후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도나 브라질 사업 적자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많이 감소했긴 했지만 테슬라의 납품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출시하고자 하는 완성차 업체 위주로 고객 다변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인데요. 디바이스 ENG는 세정 공정의 좀 핵심 고유 기술인 오염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OLED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FMM 세정 장비와 반도체 FUP 오염 제공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반도체 고객형 비메모리용 반도체 세정 장비는 극 자외선 적용 라인 투자에 공급이 시작돼서 올해 실적부터 기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메모리용 장비가 공정수가 좀 증가와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기존 메모리 라인에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내년 고객사 신규 진입은 이미 확정되어서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하고 있고 상반기부터 장비가 좀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출 발생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올해 상반기에 예상됐던 고객사의 투자 계획 규모가 좀 감소해 실적 기여가 내년에 당장은 좀 크진 않겠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성장성을 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중화권 OLED 투자 증가에 따른 수주 증가가 또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OLED 투자가 리지드 방식에서 이제 플렉시블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 ENG의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ENG는 FMM 세정 장비의 리드타임을 단축에 통해서 이제 매출의 기준으로 연간 생산 능력이 2천억 원 정도 규모까지 지금 확대된 상태이고 중국항 수주 증가에 별도의 자본적 지출 없이 대응이 좀 가능한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FOPP 세정 장비의 좀 신규 매출처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 하반기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의 비메모리 라인과 이제 SK 하이닉스형 장비의 품질 인증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상반기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EUV 공정 도입 시 불순물로 인한 불량 발생이 좀 커지기 때문에 FOPP 세정의 중요도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작년 실적은 주요 고객사 OLED 투자의 감소에 따라서 매출액은 좀 감소한 점이 있었으나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매출 원가의 하락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이익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장비는 일반적인 세조 장비 라인이라기보다는 수요가 좀 비어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쟁 사질과 경쟁 강도가 좀 높지 않은 장비라는 점과 이제 장비의 매출의 규모가 좀 작아도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주가의 실적과 이제 하반 경제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방산업 투자 둔화에도 니치마켓에 좀 특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나 실적 감소폭이 좀 비탄력적일 전망이어서 타 장비업체 대비 밸류에이션과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노바렉스인데요.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고 1월 말경에 추천드리기도 했는데 좀 굉장히 좀 다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추천드리도록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동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OEM, ODM 생산 판매 기업입니다. 이제 박스권 횡보 좀 얼마 전에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이제 콜마 BNH나 성, 코스맥스 바이오나 셀바이오텍과 함께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내 최다 35건의 개별 원조 인정 원료 등록과 이제 연평균 350여 개의 제품 생산과 업계 최다 200여 개의 고객 레퍼런스 등 이제 건기식 이제 분야의 국내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이제 동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별 인정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개별 인정 원료는 특정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이제 기능성 식약처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최소 6년간 독점적 생산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개발에서 등록까지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노바렉스는 매년 10건 이상 과제 수행과 개별 인정 원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추가적인 원료 개발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기식 시장에서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갖는 개별 인정 원료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늠하는 주요 경쟁력인데 동사는 업계 최다 개별 인정 원료나 인증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2022년까지 총 25건의 개별 인정 원료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년 좀 가짜 백소 파문 이후 검증된 이제 건기식 제조업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고객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5년 119개에서 이제 작년 192개까지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지난해 아메이나 KT 엔진, 뉴트리 등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오창에 13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또 모두 GMP 인증 공장이고 정제나 캡슐, 분말, 젤리 등 모든 이제 형태나 체형이 포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사 확대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신규 공장이 증설도 예정되어 있고 총 투자 금액은 한 82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기존 캐파 대비 2배 정도 규모의 신공장이고 캐파 증설뿐만 아니라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글로벌 고객사 수주 확대와 매출 볼륨이나 마케팅 파워 확대, 원감 절감 등까지 생산 효율화까지 이제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건강식품 이제 시장 확대로 고객사의 매출 증가 중인 이제 노바렉스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이 좀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도 현재가 마찬가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위닉스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33,5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최동희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 이제 미세먼지가 계속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어제 보시면 이제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총장께서 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부터 미세먼지는 계속 이제 일기예보 때마다 나올 것이며 그때마다 이 동종업계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위닉스 주가가 어디가 끝인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장중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이나 상승할 때 결국에는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으로 대량 터지는 시점이 일단 그때가 상투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계속 어떤 그 수익을 즐기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근데 지금 뭐 추가로 신규로 매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일단은 가지신 분은 계속 홀딩하면서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인데요. 매출이 1조 원이 현재 예상이 되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트론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좀 신사업 성장이 좀 가시화된 점도 있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좀 확대한다고도 하고 이로 인해서 매출 다변화 때문에 올해 파트론이 좀 다시 매출 1조 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고점인 한 12,350원 정도로 돌파한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계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바이오젠의 치매약 개발 중단에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바이오즈 전체가 약간 이제 어떤 실적, 케어전 이런서부터 좀 실적이 과연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주가 흐름이 요새 좀 약세를 보이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즈 오늘 좀 주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정부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뭡니까 소송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감독원 쪽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감독원 쪽에서는 뭔가 표적을 낚아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오늘 바이오로스가 빠진 거는 치매 예방약 자체가 뭐 중단된 소식으로서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또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방암 치료제 온트루잔트 삼성 바이오패스가 임상 결과를 또 21일 날 발표한다면서 회사라서는 분명히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아마 주가 방어에 저희 때 나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모든 차트 자체는 보조 지표는 지금 다시 하락으로 지금 표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30만 원대 초반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도 충분히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IDT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받으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우 팀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감사 의견 한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기업 감사를 할 때 이제 또 수행하시는 담당자분이 이제 뭐 감사 범위가 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 감사를 좀 실시한 결과에 좀 기업 회계 준칙이 좀 따르지 않은 몇 가지 결과가 있을 때 해당 사항이 뭐 재무제표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 내는 의견을 한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제 소식 때문에 같이 좀 급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회계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뭐 운용 리스트 항공이나 그런 이제 관광 이제 마일리지 충당금 같은 추가 반영이나 뭐 관계사 주식 같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근데 뭐 최근 수급이나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을 때 네. 크게 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까지나 다음 주 동향을 살피고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이 3월 20일에 케어랩스 추천해 주셨는데요. 약 2거래 만에 현재 수익률이 10%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케어랩스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3월 20일 날 이제
2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더 우상향 추세로 이제 확실하게 조금 전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단기 이평선도 좀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자 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소폭 남겨주면서 그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갔기 때문에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27,250원 구간에서 아마도 그 금일장은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금일장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3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NHN벅스입니다. 예, 이 NHN벅스는 그 디지털 음원 서비스 및 음원 유통 영위 기업으로 올해 아기상어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지분 매각 추진설로 인해서 10,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10월까지 이제 대폭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요. 이후 11월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하락폭을 맞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월에 상승폭을 보여줬던 이유는 일전에 이제 상어 가족 즉 이제 아기 상어에 대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핑크퐁 동요 그 아기 상어가 음원에 이제 빌보드에 입성하면서 이 NHN벅스가 음원 및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덩달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월부터 소폭 우상향 추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난기 4분기 그 영업이익이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이제 리스크가 감소되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 그 지니뮤직 대표를 이제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지니뮤직의 이제 뮤직 플랫폼도 앞으로도 조금 같이 결합하며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기반 음악 서비스 협력 중인데, 갤럭시 폰의 이제 빅스비 인공지능적인 부분까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아기 상어 관련된 부분이 아직 소송 분쟁이 정확하게 확실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도 명확하게 해소가 된다면은 앞으로 이 종목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위에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와주고 있던 부분도 있고요. 아래쪽 처음 매물대가 지지 구간으로 형성하고 있어 다시 추세 전환이 이뤄진다면은 목표가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3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0.31% 상승하면서 219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갭 상승했습니다. 일단 92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소폭 빠지는 듯 했지만 이 9시 17분경에는 95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상승폭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이요.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오늘 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개인도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에 띱니다.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갈수록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46,000원대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1.84% 상승하면서 77,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이 오늘 좀 빠집니다. 어제 급등세 나왔었죠. 현재 38만 원선 이탈한 채로 3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있고요. 그리고 1%대 하락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가 2%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장중에는 4%대 급락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이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4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네이버가 0.39% 상승하면서 12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3만 원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6% 상승하면서 74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1분경에 748선까지 올랐다가 20분경에는 44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기관도 소폭 매도합니다. 다만 개인이 600억 원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신라젠이 좀 눈에 띄는데요. 신라젠 3% 넘는 급등세로 흘러갑니다. 69,5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급락한 바 있죠.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항암 바이러스인 팩사백과 옵디보를 병용 투여하는 간암 임상에서 안정성이 확인돼서 미국 임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에 현재 상승세 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7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J ENM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이 급등세 나왔습니다. 이 하락폭은 그에 비해서 좀 크진 않고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코오롱 티슈진 눈에 띄는데요. 2% 넘는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37,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대 하락세 나오는데요. 장 초반에는 16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15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작 출시 부재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런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어지고 있고요. 이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현재 하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24% 하락하면서 1,130원대 이탈하고요. 1,12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3월 8일에 이 TSE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1%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터치했거든요. 이제 매도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 TSE 자체는 전체적인 그 자산 총액이 시가총액의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어제처럼 이제 이렇게 IT가 이제 급등했을 때 이제 다른 거보다 매기가 몰리면은 이제 쉽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점에 매수했다가 어제처럼 이제 급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거기 때문에 아직 뭐 매도를 안 했다라면은 오늘도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좀 쉬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게 TSE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듯이 이제 그 자본금이 크지 않고 뭐 장중에 뭐 20% 이상씩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그때가 사는 시점이 아니라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무조건 종가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임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8월 시점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런 그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급등하는 것은 무조건 거래량에서는 팔고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TSD 역시 거래량이 많을 때 팔고 나오고 쉬는 이런 전략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참 장세가 판단하기 어렵죠. IT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그동안에 전혀 그 힘을 못 쓰던 그 몇 년간, 4, 5년간의 힘 못 쓰던 종목들이 올해 들어와서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그 숨어져 있던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대원광업을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원광업하면은 그 자동차에서 그 스프링 업체로서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자동차에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스프링, 뭐 형가 스프링이라 하는 코일이라든가, 뭐 대형 트럭에 쓰는 판 스프링, 그리고 고급차에 쓰는 그 에어 스프링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엔진 밸브에 들어가는 그런 스프링이라든가, 뭐 오토 클러치 스프링, 그리고 IT 기계에 들어가는 스프링 이런 식으로 다방면의 그 스프링에 관련해서는 아주 그 기술력과 역사와
그리고 품질이 아주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있죠. 여기에는 뭐 철도용이라든가 자동차용 그리고 초경량 그 경량 시트를 만들면서 그런 두 가지의 큰 흐름 시트하고 스프링 그렇지만 스프링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런 스프링이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뭐 코레일이라든가 뭐 이런 현대 롯데 그 외에 이제 외국으로서 뭐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거의 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스프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주가의 흐름이 그 오랜만에 한번 기지개를 피고 있죠. 참 오래됐는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뭐 몇 년간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의 변화의 움직임은 과거에 2013년도에 상투를 치고 난 다음에 처음이니까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은 종목 자체는 그래도 한 1년 이상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본다기보다는 2차 상승을 짧게 했지만 3차 상승을 보고 그리고 3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조정을 받으면은 그리고 이후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그 매수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비슷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 중에서 현대유아라든가 뭐 성화이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종목들도 흐름 자체를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이나 이런 외국 투자 동향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몇만 주씩 매일 그래도 꾸준한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종목의 특색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2차 상승까지 했기 때문에 3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자.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 가격을 저는 이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이 됐는데 요 추세가 밑으로 깨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그 판단에서 장기간에 4,600원이 깨졌다라면은 추후 흐름을 좀 더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강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왕 이동우 대표 화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2월 8일에 이 MC넥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목표가 주신 18,0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이제 신고가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남은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IT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뭐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MC넥스가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18,000원을 드린 건 앞쪽에 이제 있었던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는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그 매물대가 좀 돌파를 돼서 오히려 17,000원대나 16,000원대를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차후에 이제 2차 목표가인 22,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최근에 이제 장세가 굉장히 조금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와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무역 협상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FOMC 회의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긍정적인 방향과 무역 협상에서의 타격 기대감으로 상승이 됐는데요. 뭐 국내 증시가 지금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올해 이제 금리 동결이 기본적인 방향임을 지시를 했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오늘 9월 말에 종료를 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고 다행히도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고위급 협상이 28일,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위급 협상이나 차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부분들에서 잡음이 또 생길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협상 타결 이후에는 상당 기간 수입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또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단계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그래서 상승에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작년 무역 협상 이후로 본격적인 하향세가 조금씩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올해 전인대 회의 이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증시는 이제 간접적인 호재이긴 하지만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아직은 너무 미미한 상태이라 경기 민감주 전체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또 뭐 전일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IT 대형주들이 조금은 숨통을 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도 훨씬 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아직 뚜렷한 주도주가 부족하고 750포인트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장이라서 시장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에서 테마주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유망한 테마 업종으로는 이제 3, 4월 달에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뭐 이제 마이크론 쪽에 이제 감산을 통해서라면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장비주들, IT 장비주들이 올라올 수 있으며, 중국 쪽의 이제 정책 수혜주들,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들까지 테마주로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좀 많이 급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드려야 되는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우리손 FNG입니다. 이지바이오 계열의 이제 축산업이나 육류 가공을 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양돈이나 한우 등의 이제 축산업을 하고 있고, 주력 사업은 이제 양돈 사업입니다. 뭐 강원대에 위치한 유일한 LPC로서 소와 돼지 그리고 가공 및 육류 가공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손 FNG랑 이제 이지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온 것은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최근 또다시 불거졌죠. 중국의 돼지 열병 문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작년 8월에 돼지 열병 열파로 공급량이 부족함이 나타났고, 가격세는 그때부터 해서 20% 이상 상승했으며, 중국의 최대 양돈업체는 그때 당시부터 해서 6개월 정도까지 해서 8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내에 31개 자치구에서 28개나 퍼져나갔고, 감염 돼지들 모두 다 폐사 처리하게 되면서 가격대 급등세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최근 주변국인 몽골이나 베트남 등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최대 소비국인 만큼 최근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19년도 올해 6월 달에 돈육 선물 가격이죠. 연중 최고치를 보였고, 중국에서도 부족한 돼지고기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크게 수입이 늘면서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인상하는 효과를 나비 효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과 무역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미국산 돼지고기 물량이 중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특히나 4월 달부터 8월 달에는 국내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도 맞게 되는데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장 양동기업 중에서는 우리손 FNG 그리고 팜스토리가 이지바이오 계열사이고, 선진이랑 팜스코는 하림 계열사인데 자체 양돈 사업을 크게 하는 곳은 우리손 FNG이기 때문에 작년에 3분기에 굉장히 좀 불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에는 급등한 매출세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차트로는 지금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쫓아잡으시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내려오면 이제 주가를 조금 이용해서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매수 밴드는 조금 높지만 2,2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9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다음번에 매물대였던 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